지난해 이맘때 때로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랑벌레가 올해 또다시 출몰했습니다. 다시 발생한 사랑벌레는 양천 등 서울 곳곳으로 퍼져나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에 27일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이 교육개혁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킬러 문항을 삭제할 경우 자칫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지난해 여름 은평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던 사랑벌레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에는 양천 등 서울 전역에 나타나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심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까만 점들. 멀리서 보면 날파리 같기도 한 이 벌레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일명 사랑벌레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주택가입니다. 지금 공중에는 수십 마리의 벌레들이 날아다니고 있고요. 이 바닥을 보시면 벌레 사체들도 군데군데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화단의 나뭇잎 위에는 이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오스럽고 징그럽죠. 창문을 다 잠가놔도 어디로 들어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아주 징그러워 아주 그냥. 우리 소녀딸이 막 악을 쓰고 난리야 아주. 정말 아주. 사랑벌레는 독성이 있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아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잘 달라붙는 특성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과일에는 이제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저런 게 붙어 있으면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위생적으로도 지장이 좀 있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작년 은평구 등지에서만 확인됐던 사랑벌레는 올해 서울 전역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접수된 사랑벌레 관련 민원은 160여 건, 작년보다 16배 늘어난 겁니다. 북한산 자락에 있는 은평구에는 10일간 1,900여 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벌레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 벌레를 모조리 사멸시켜야 된다, 방제시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살충제를 많이 살포를 했었습니다. 근데 감염병 매개체도 아니고 생태계 교란 생물에 해당되지 않아가지고요. 다만 주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전문가들은 덥고 습한 날씨가 사랑벌레를 불러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히 기류, 즉 공기의 흐름을 타고 곤충이 떼지어 이동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기류라는 게 계절에 따라서 거의 일정해요. 과거 대벌레 사건도 그런 거하고 유사한 어떤 기류를 통한 이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러브버그가 경기 서부권 지역에서 이렇게 촉발된 게 아닌가라는. 사랑벌레는 장마철이 끝나고 날이 건조해지면 자연스럽게 소멸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에 전국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많은 비를 뿌리는 이번 장마 얼마나 내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맹수영 날씨 칼럼니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먼저 전국 동시 장마가 시작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추세가 좀 늘어나는 양상인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 장마라고 하는 것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와 우리나라 주변에 머물고 있는 차고 건조하고 혹은 차고 습한 공기끼리의 대립을 말합니다. 보통 이런 두 공기가 대립을 하면서 그 공기 덩어리 간에 경계면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전선이고요. 너무나도 두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는 현상인데 대개 남쪽에서부터 서서히 세력을 확장해서 올라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가 한 6월 19일, 그리고 남부지방이 6월 23일, 그리고 중부지방이 한 6월 25일에 순차적으로 2, 3일간의 간격을 두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발달한 저기압이 이 정체전선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중부지방까지 한꺼번에 좀
북상시켜서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장맛비를 뿌린 건데요. 이런 경우는 뭐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매년 장마가 나타나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50년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장맛비가 시작된 거는 올해로 7번째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비가 언제까지 또 얼마나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까? 일단은 이제 보통 이제 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번에 이제 북상하는 장맛비의 영향은 내일까지 좀 영향을 줄 텐데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대부분 지역으로는 30에서 100, 많은 곳은 12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물러갔다가 주 후반에 다시 북상하면서 토요일까지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번 주는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내린다라는 거를 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네, 장마철에는 이제 보통 대부분 집중호우나 국지성 호우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어떤지 궁금하고 또 태풍 소식은 없을까요?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적인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즉 집중호우가 발달하기 좋은 그런 기상 여건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장마전선, 정체전선이라고 하면 정체전선상 주변에 좀 폭넓게 발달한 비구름이 넓은 지역에 좀 골고루 비가 내리는 형태가 과거에 비가 내리는 장맛비 형태였다라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수증기도 유입이 되고 너무나도 성격이 다른 공기들의 대립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면서 이 정체전선 주변상에서 좁게는 20km, 넓어봤자 40km 반경 안에서의 굉장히 시공간적으로 집중되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그런 형태로 좀 발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태풍이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적도 부근 지역뿐만 아니라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태풍이 좀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장맛비의 형태도 좀 더 강하고 태풍도 강하게 발달할 수 있고 또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굽히지 않고 북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다분하게 좀 존재할 겁니다. 네, 보통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곤 하지 않습니까? 올여름에 역대급 더위를 예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기상청 역시 7월과 8월의 기온을 평년보다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폭염 일수도 뭐 폭염 일수나 열대야 일수도 평년보다 좀 높게 보고 있는 경향인데요. 보통 예,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여름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기는 합니다만 7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엘니뇨의 영향으로 좀 많은 양의 비가 예상이 돼서 폭염이 강도 높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좀 장기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고요. 근데 이제 8월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권에 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좀 장기화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많은 기후학자들이 그래도 2018년 정도만큼 막강한 폭염이 와도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는 경향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진행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실시하는 침수 취약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사업의 진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침수 우려 가구는 총 28,537가구입니다. 이 중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 완료된 침수 우려 가구는 6,310가구로 22.1%에 불과합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 손실과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 서울시의 수해 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 반지하 주택은 총 22만 3,687세대로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 17,817세대, 강북구 15,493세대, 은평구 14,944세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맞물려 사교육 문제가 교육개혁의 핵심 의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획 보도.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나라 사교육의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새 학생 수는 532만 명에서 528만 명으로 0.9%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한 해 전보다 10.8% 2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실은 참여율이 늘면서 참여하는 학생 수 자체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시간도 전년에 비해서 0.5시간 늘었기 때문에 일단은 양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양으로 봤을 때 늘어난 부분은 통계로 또 확실히 나타나고요.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52만 4천 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수능 문제를 지목하면서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초고난도,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은 동의하지만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이 쉬워지면 면접이나 논술 등 대학별로 치르는 시험이 어려워져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고사 비슷한 그 논술이나 그런 시험들이 이제 또 심해질까 봐 그거는 단위가 또 엄청나거든요. 사교육비 단위가. 그걸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5개월도 남지 않은 수능 시험.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꺼내든 정부의 대책이 공교육과 교육 현장의 내실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수도권에서 아파트 14,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5,000 가구가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사이트인 직방에 따르면 7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4,149가구이며 이 가운데 서울이 35%인 4,99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은평구 수색동에 2,687가구가 입주하고 동대문구 1,425가구, 광진구 878가구 등입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7,541가구로 서울보다 2,500여 가구가 많고 인천은 1,618가구로 서울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 김포대교와 잠실대교 구간을 오가는 한강 리버버스 도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 사업자를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리버버스는 운항속도 20노트 이상으로 승객 150명과 자전거 20대 이상을 실을 수 있는 규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운영자는 협약 1년 이내에 6척, 2년 이내에 10척 이상 도입해야 하며 하천 점용 허가 기간은 최초 3년, 이후 결격 사유가 없으면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주거 안심 스마트 보안 등을 확대 설치합니다. 양천구는 오는 9월까지 목 2동 3동과 신정 4동 200여 곳에 안심 귀가 지원 앱과 연계돼 있는 스마트 보안 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보안 등은 앱을 설치한 구민이 접근하면 조명이 밝아지고 위급 상황에 휴대전화를 흔들면 조명이 깜빡거리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조명입니다.